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이 친구들이 불러서 낮에 나갔다 왔는데 시간이 많이 늦어서 이렇게 집에 가다가 이렇게 한 프로 찍고 있습니다.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유튜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많이 배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지나간 이런 엉성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이런 시간도 되고, 또 나의 생각을 또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된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제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이 이제 30년 만에 금리를 인상할 모양입니다. 그리고 축차적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정체가 바로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0%대의 금리에서 엔화를 달러로 바꾸어 가지고 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엔화를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통화 스왑이 되어 있다고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본이 엔화가 제2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제2 기축통화다. 이게 뭐냐 하면 무한정이 통화 스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금리 0%대의 금리를 가지고 달러로 바꾸어서 각 나라에 투자를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거진 30년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만큼 좋은 투자처는 없습니다. 일본도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에 투자도 하고 있고 각 나라에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큼 역동적인 이 성장과 발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땅짓고 헤엄치기 시기 자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한 내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 아는 우리나라의 관료들이나 정부 조직도 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엔화가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즉 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금리에 빌려놓았던 0%대의 저금리에 불려놓았던 이 엔화가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달러로 바꾸어 가지고
다시 엔화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동안에 빌린 이 엔화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만만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역동적인 사회, 이게 바로 한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거의 치명적 상태에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원화를 양껏 찍어내 가지고 원화 가치 달러 엄청나게 약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엔캐리 트레이더 자금이 달러로 변해서 바꿔나가게 되면 아마 가볍게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마 1,500원을 돌파해서 최소 1,600원도 돌파하지 않나, 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박살난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자금을 빼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트럼프가 거의 관세로 공갈 협박을 하면서 거의 약탈에 가까운 달러를 인출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문제보다도 개인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본이 엔화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원화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30년 동안 금리가 내렸는데 집값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강남처럼 서울도 집값이 오르는 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집값은 계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 때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지역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전체가 어떻게 변했느냐,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지. 강남 불패다 이런 식으로 일본도 어떤 지역은 계속 오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은 금리가 자꾸만 내려가는데, 그것도 쉬지 않고 30년 동안 금리가 내려가는데 왜 집값은 올라가지 않는 것인가? 왜 집값은 올라가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그 나라의 국민성과 그 나라의 정치 제도에 있습니다. 일본은 집값은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집은 소모품이다 이겁니다. 오래되면 허물어야 되고, 오래되면 수리를 해야 되고, 오래되면 돈 들어갈 게 많은 그런 소모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참으로 맞는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소모품입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면 낡게 되고 온갖 수리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가용연한이 있는 것입니다. 즉 내구연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면 결과적으로 그 집도 다시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집은
당연히 소모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집값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락을 했느냐? 일본에서는 집이 오래되면은 매물로 내놓습니다. 그러나 매물이 없을 때는, 즉 너가 사자는 사람이 없을 때는 끝도 모르게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오히려 파는 쪽이 사는 사람한테 돈을 얹어주는 그런 마이너스 거래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오죽하면 서울 불패라고 하고 아파트 불패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품 속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아파트가 빚을 깔고 앉아서 상승을 한다는 것입니다. 빚을 깔고 앉아서 상승을 한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빚을 깔고 앉아서 이 아파트를 사지는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집값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집을 거의 임대하는 것이 100번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집값을 임대 개념으로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은행 빚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즉 집에 관해서는 그 집값이 은행에 담보 잡히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야장창 은행 대출금을 갚아가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 전자제품이나 기계가 엄청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신혼부부가 33평 새 아파트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것도 5억, 6억, 7억이나 되는 아파트를 빚을 내가지고 사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3억, 4억만 빚을 내도 그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엄청난 빚이 이 집값에 쌓여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축권은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은 같이 벌어도 같은 금액을 벌어도 엄청난 저축을 한다는 약 500m 시속 30km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배우민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학자금 대출을 잘 받지 않습니다. 뭐 전혀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약 300m 아마 우리나라 100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면 일본 사람들은 10명도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소규모 상점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서 대부분 알바를 합니다. 또 만약에 알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성매매를 합니다. 잠시 후 시속 30km 이렇게 폭넓게 사회가 돈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굳이 은행 이 빚과 대학교에 빚을 져가면서 공부를 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이 남녀는 대학교 이렇게 생활비 대출받고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빚더미가 되어서 이 사회로 나옵니다. 이것을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생활하는 이 사회 초년생들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 국민이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습니다.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는 아파트 대출금에 짓눌리고 아이는 학자금 대출금에 질려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엔캐리 트레이더 자금이 빠져나가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더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환율은 무지막지하게 오르게 될 것입니다. 엔화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달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은 취약해지고 원화 가치는 더없이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 가치가 1,500원, 1,600원 이렇게 갈 때 우리는 바로 대출이 우리 목을 조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출에 따른 변동금리라는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솟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우리가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왔느냐? 왜 일본은 저금리 시대 때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고 우리나라는 저금리 시대 때 어마어마한 아파트의 상승을 가져왔느냐? 왜 이런 거꾸로 된 현상이 일어났을까? 바로 카르텔이 돈장난입니다. 카르텔이 돈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돈장난이냐? 지금 우리나라의 이 집이 수가 전체 인구의 수보다도 거의 10%, 15% 정도가 더 많습니다. 즉 집이 수가 사람 수보다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근린 생활이나 오피스텔 같은 것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다 통계에 잡히게 되면 거의 130%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봅니다. 즉 집이 남아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집이 남아 돌아가는데도 끊임없이 집을 짓습니다. 문제는 그 집이 싼 게 아니고 마치 5만원짜리 돈을 벽에 도배질을 해놨을 만큼 비싸다는 것입니다. 5만원짜리권으로 아파트를 도배질을 하면 그 33평 아파트에 도배질을 할 만큼 그렇게 돈이 남아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과연 일본의 아파트보다도 더 튼튼한가입니다. 일본의 아파트보다도 더 비싸고 더 호화로우니까 당연히 내구성이 좋아야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아파트는 지으면 50년, 70년은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아파트는 30년만 되면 바로 재건축, 재개발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도 철근을 빼먹고 콘크리트를 빼먹고 재료를 값싼 재료를 쓰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태에서 모두가 빚에 허덕이고 부실 시공에 허덕일 때 이 국가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몹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너무나 똑똑했기에, 너무나 많이 배웠기에, 너무나 잘났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년에 책 한 권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모르는 게 없고, 1년에 신문 뉴스도 안 보는 사람들이 천하에 똑똑하게 이런 말할 데가 없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출산율이 1.3, 1.5 정도는 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0.6, 0.7을 찍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과거를, 이 끔찍한 현재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빚을 줄이라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빚을 줄이세요. 나이든 노부모가, 즉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 된, 또 보내고 난 나이든 노부모가 무엇 때문에 33평짜리 새 아파트가 필요한 것입니까? 나이든 사람들은, 나이든 단둘이만 있는 노부부들은 33평짜리 새 아파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애들 줘버리세요. 그리고 13평, 15평 되는데 작은 연립 하나에 들어가서 사세요. 나이 들어서, 나이 60이 넘어서, 나이 60이 다 되어서 넓은 아파트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들이 빚을 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또 자기도 좁은 이 작은 연립으로 이사를 했으니까 소모가 될 것도 거의 없습니다. 또 청소라든지 무슨 소소한 것도 집이 작기 때문에 하기가 수월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전부 채무 조정을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빚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빚을 줄여야 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빚을 줄이지 있습니다.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험난한 세상을 정말로 하기 어렵다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을 어쨌든지 간에 현금화가, 현금 가용 창출 능력, 현금 가용 창출 능력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주식, 채권, 코인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지간한 현금 가용 능력이 있다면 직접 해외 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직접 계좌입니다. 즉 비행기 타고 베이징으로 날아가고,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날아가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증권사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직접 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은 노인네가 집안에서 죽을 때 현금 뭉치를 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발 구간입니다. 집안에서 죽지도 못하고 요양병원에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모든 걸 다 털리고 죽게 됩니다. 모든 걸 다 털리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네, 무척이나 깝깝한데
이 수많은 우리나라의 카르텔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카르텔끼리 서로 밀고 땡긴다. 그리고 카르텔끼리 서로의 잘잘못을 눈 감아준다. 그리고 카르텔끼리 이합집산한다. 과속 방지턱이 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애꿎은 국민들만 타격을 보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처리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고독한 자기 절제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전방에 이야기를 과속 했습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무서운 엔캐리드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을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걱정을 할 줄 알아야만이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걱정을 할 줄 알아야만이 대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야기합니다. 제발 사물을 깊게 뚫어보시고 사물의 문제점을 보시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의 이야기를 듣는 바로 여러분의 돈입니다. 돈 말입니다.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돈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더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 준비와 대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모두 좋은 밤 되세요.